그게 바로 미국의 혁명을 이야기하기 힘없는 발상이고 또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만이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손으로 선거해서 당선시켜서 만들어진 의회가 만든 법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생각도 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용태 과장님은 악몽을 보셨다 그러는데요. 지금 악몽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따뜻한 손으로 다정으로서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전에부터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악몽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화장실 제 사무실에서 화장실 그 코스에 따라서 굉장히 명암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뭐 어떻게 됐어? 널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아주 정확히 표현해 주셨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못 핍니다. 이게 네, 그래도 했죠. 저는 우리 이 황인식 과장님이 참 훌륭하게 생각한 것은 그 한 마음입니다. 사실 아까 누구죠? 저기 맨날 봤을 때 박경서 그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공관위를 추천할 때 있었어요. 우리가 희망 정책 자문위원 때문에 와서 보고 참 감회가 깊다고 했습니다. 왜냐? 또 공관 앞에서 맨날 와서 데모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기만 했지 그 문 앞으로 한 번도 들어가고 못해요. 그런데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왔죠. 네.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애인 아마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때로는 과도하죠.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 하시고 그런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NGO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 그렇게 수없이 만나 결국은 이루어내셨잖아요.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요, 그 사람들 절대로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이번 정책에 대해서 칭찬이고, 이 말이 밖에 안 쓰는 사람이 좀 바랍니다만, 이상하고 그분이 절대로 누구 칭찬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정말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물론 정책의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그 절차와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온갖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만드는 그 과정 절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번 사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은 그 과정이고 또 수많은 기회를 들었고 그분들의 참여를 만들어냈다. 사실은 수혜의 사례거든요. 근데 요새는 옛날에는 복지라는 것을 시혜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혜감이거든요. 그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급권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우리 신부장님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과거처럼 있으면 굉장히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참 힘들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영태 과장님이 발표하신 그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의 편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 사실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많이 좋죠.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우리로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보지 않으면 진심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선거 중에 남산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근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거의 끝날 좀 해서 저를 찾아와서 정말 드린 말씀이 있다고 했던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어느 학교에 사서였는데요. 자기가 개업책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2년마다 매년 다시 자기 운명의 길을 결정 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겠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겠냐고. 그런 관심을 꼭 좀 가져달라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말을 시키고 데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런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좀 이런 정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던 것은 이 무기직이라는 직책 이름을 그 공무직이라고 바꾸어줬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꼼꼼하고 제가 어떻게 그 정책들을 다 고민을 했겠어요.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당사자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정교하고 치밀하고 아주 꼼꼼한 그런 저는 이 대안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다는 것은 그분들이 느끼는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그 목적, 우리가 서비스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룬다는 것, 그것과 우리가 감정이 이입돼서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두 부서만 발표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소시공무원들은 정말 기본이 딱 돼 있고요. 어떤 일을 시키면 곧바로 정확히 제가 말하는 대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칭찬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공개적으로 트위터에다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단입니다. 소시공무원들 지금 너무 힘드실 거라고 좀 잘해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개별적으로는 이미 부서별 회의할 때마다 벌써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좋은 얘기라도 한번 더 들으면 좋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자주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취임한 지 한 7개월을 했고 앞으로 한 2년 남았는데요. 오늘 이제 이런 거나 우리 시국 본부장님한테 마지막 말씀이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리더십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리더십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예컨대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저한테 CEO 과정에 좀 들어와달라. 물론 저는 돈을 좀 돈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게 도움이 되고 해서 억지로 했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본 게 마치 무슨 출세하는 그거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보고 있는 리더십 과정이라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신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잘못 누구를 리더거든요. 리더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서도 리더고 친구 간에서도 리더고 어느 곳에나 리더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 우리 고등 진짜 여러분들은 뭐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을 사실은 지휘하는 어마어마한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저는 리더십 교육은 사실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꼭 반드시 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아도 또 우리가 책을 본다든지 뭐 스스로 그런 성찰을 한다든지 저는 그런 것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제가 사실은 우리 시국공장님들의 여러 이 진리에 대해서 그와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다 보고를 모르셨죠. 제가 성격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물론 됐지만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오는데요. 이 말씀 괜히 들었나? 긴장들 하시는데 그리고 또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은 저는 누구나 변화하는 존재라고 믿거든요. 제가 어제 저하고 오늘 저가 다르죠. 왜냐면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듣고 또 제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건 뭐구나 라고 금방 배우죠. 그게 저는 사람이 인간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됐든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됐든 아니면 우리 관계되는 뭐 다른 기관이 됐든 사실 자신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낮게 가면요 그게 가장 높아집니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작은 것을 보이면 작게 얻고 많이 보이면 많이 얻고요. 아주 다 버려보면 세상에 이런 게 많다. 저도 한계가 있는 존재죠. 제가 충분히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이 검사를 했잖아요. 제가 27개 검사를 했습니다. 정말 뭐 청문회 아주 사다리에 제일 가장 중에 있었죠. 저도 계속 갔으면 아마 뭐 검찰총장을 했겠죠. 김주겸 검찰총장 지난번에 지낸 친구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시민운동을 하게 됐어요. 시민운동은 다 버리지 않으면 하기 힘들죠.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저는 간병이가 됐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세상에 정말 많은 걸 얻었잖아요. 많은 걸 얻었죠. 김수미 총장보다 제가 훨씬 더 높아졌죠? 지위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 것은 결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가장 낮추면 가장 높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전 대학생들한테도 네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면 지금 남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가장 낮고 가장 귀찮은 것으로 가라. 저희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벌써 똑같이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부하 직원들이 저절로 높이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여러분들의 지시 명령을 다 따르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전혀 안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이 승복이랄까 이 파이어십을 받아낸다고 하면 좀 이런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대 할 때 연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요, 이렇게 이제 같이 하면 기자회견 하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글을 쭉 씁니다. 근데 어떤 단체는요, 물론 그 밑에는 자기 단체 이름이 딱 써져 있어요. 제일 가운데, 제일 앞쪽에 다 와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간사들 절대 가운데 쓰지 마. 제일 뒤쪽에 서라.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누가 중심에 있는지, 저 사업의 중심이 누구, 어느 단체인지 다 알거든요. 하루는 속일 수 있습니다. 한 달은 속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래서 검사를 1년 만에 그만두고 오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쪽자를 써주셨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끝 구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덕이면 덕기 위라. 큰 덕을 쌓으면 자리는 저절로 얻는 겁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고 나요, 여러분. 자기가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사실 자리는 저절로 오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저는 자기를 결국은 낮추고 정말 실력을 쌓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적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아마 아직 저번에 제 방 한번 구경하셨나요? 그때 저기 공간에 오셨을 때 방 안에만 안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어요? 방 한번 오셔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신문 스크랩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 보시면 신문 조각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문이 요새는 얼마나 나옵니까, 이거. 네. 물론, 우리 여인실에서 다 정리를 해주지만, 왜냐면 거기는 서울시와 관계되는 거다. 근데 서울시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도 여전히 서울시와 관계가 많습니다. 서울시라고 이름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우리가 참조하고, 그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 쌓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면 제 책상 뒤에 파일이 처음에는 한 줄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끝까지 썼습니다. 파일입니다. 어떤 특정 주제로 스크랩이고 자료들이 모이는 거죠. 사실 저는요, 제가 대한민국에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은 뭘까? 소시랑입니다. 저는 저술가입니다. 제가 글을 써서 책을 옮기면 그게 소시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더 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시하기 싫어서 얼마나 발등치고 도망갔는지를 모르세요? 네. 시간 다 쫓아오고요. 김원희 전 의장이 저를 찾아와서 제발 좀 나와달라고 서야겠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 기여할 것이 그렇게 꼼꼼하게 챙겼던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또 많은 일을 해내려면 혼자 할 수는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술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또 저술도 사실 따지고 보면 또 휴업이 되면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 공직 사회에서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인사에서 우리 산하 기관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안다고 해서 시킨 적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원장을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악년이 굉장히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 다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 정말 좋은 분을 모셔서 그럼 제가 생각해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분야는 다 하시겠거니. 물론 그것도 제가 간섭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축사를 하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큰 믿음이 가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좀 그렇게 해야 일이 되고,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서울시의 복잡한 일을 어떻게 시장 혼자서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뭐 아마 어떤 특정 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국장님이 그걸 어떻게 처리니까 과장들에게 정말 신뢰를 주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큰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그러면 알아서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너무 큰 조직이어서 제가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것이 딱 바로 이건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 MT 하시는 분들 막 따라가서 쓸데없이 밤새 놀고 이러고 싶습니다. 팀워크라는 게 그냥 음식적으로 이런 데서 나가서 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뒤에 떠나면서 한잔 할 때 거기서 팀워크가 생기는 거죠. 인간적인 신뢰라는 것이 팀워크에 기초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첩찬시장이라고 막 그 보수 언론이 저를 공격했지만 사실 생각해보시면 협찬을 아무한테나 받습니까? 제가 여러분 아마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제가 천연대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한 그 경험을 정리한 겁니다. 그 미로를 저도 원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이나 장면이나 저는 감투의 제조기입니다. 제가 사실 그러면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게 되지만 서울시도 사실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감투입니다. 명예고, 명예시장, 명예불시장 온갖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드리는 게 별로 없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의 편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지혜를 주실 수 있죠. 우리 옆에는 시민들 있잖아요. 천연대는 많은 시민들은 대부분 10,000명만 하면요. 딱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힘으로, 그 후원자들의 힘으로 그냥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조직을 제가 만들었죠. 그리고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다 모였습니다. 이번에 그 사회복지 근데 김윤선 지금 위원장이 누구시죠? 김영명 교수. 그때 당시에 아마 30대 후반인가 40대 후반인데요. 완전히 쪼르는 태양 같은 그런 젊은 교수예요. 문진일 교수, 이런 교수들이 그게 다 모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래무수당 청구소에서 이겼고 거기서 기초생활보장법 참여연대가 입법해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보다도 많은 후반을 위해서 성황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입니까? 장하성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민주위원회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였어요. 우리 와서 그분들 와서 밥 샀습니다. 우리 간사들.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저한테 걸리면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 돈을 막 몇 억씩 내는 분도 계셨죠. 세월이 오래 가면요. 아까 제가 신뢰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한전 출신의 어떤 분은 저희들하고 같이 헐고 상도 다니고 그다음에 결국 저희 희망역사 때 이분이 찾아오시더니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미 가난 3기시라고요. 저희가 가끔 제안드려서 10원 아이들한테 줬지만 저희가 그럼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주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쓰시라.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7억 정도 제가 주식을 받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양평에 있는 10월 땅을 다 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다 뭐랄까요? 함께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자원봉사자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에 4만 6천 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여전히 모자랍니다. 많은 분입니다. 제가 지금 김영하 실장님 계시지만 지금 곧 닥쳐올 이 수재, 수해, 이 폭우를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합니다. 시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그때 따져보니까 행정국장님 어떻게 되세요? 40명 명 있죠? 네, 40명. 서울시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다 실행적으로 평소에 관리해요. 모빌라이즈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관계 있는 외국인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지금 역대 시장님들이 만나신 외국 시장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서울시에 이런저런 사업을 했던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왜 제대로 한번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참 그대로 만들어서 리스트업하고 그걸 지금부터 전시보내고 우리가 중요한 정책들 설명도 하고 서울시가 기능받을 수 있을 때 오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면 평생 돌아다니면서 서울시 전전하고요. 공부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공부수단은요. 일입니다. 일. 한 명을 우리가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은 평생 다니면서 그 사람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작은 것이지만 너무나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칸막이 우리가 행정으로 큰 복세입니다. 이건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심지어 이건 미국이라고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없습니다. 영국의 저하고 가장 친한 이 제프 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관료주의 혁신입니다. 관료주의는 뭐냐? 그냥 자기가 맡은 거 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융복합의 시대에 절대로 그런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부서들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실현되고 있는 게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갖고 있는 여러 빈 공간들이 많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600만 분의 산하에 눈을 닫는 게 이건 아시죠? 제가 지나가면서 딱 구의정수자 제가 발견했잖아요. 네. 그분이잖아요. 저기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저기 있죠? 어디니까 그 쓰레기산 남지도의 그 용출수 그죠? 침출수 근데 생각보다 침수가 많이 안 나와서 비어있다. 그래서 제가 딱 갖고 가서 그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학생생활은 그건 안 주시더라고요. 그 대신 용답동에 거기는 얼마나 처음 그런 거잖아요. 찾아보시면요 공간이 늘렸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지금 공공기여되는 얼마든지 저는 서울시가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공간들을 근데 저녁에는 쓰지 않는 공간도 많잖아요. 그럼 그 공간 시민들이 얼마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회의할 때 쓸 수 있도록 지금 몇 페이지 700몇 군데를 우리가 찾아내서 지금 지금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들이 스스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저희들 비용 지급하고 바로 인터넷에서 결제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뿐인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집집마다 그거 있죠,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 근데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은 출퇴근하고 낮에 비었잖아요. 그럼 낮에 쓸 수 있도록 그걸 그 사람만 쓰게 한다는 게 많이 됩니까? 그 사람이 안 쓸 때는 누가 쓸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네. 다시 보면
지금 인력이 너무나 많죠. 제가 신입병원 말씀드렸잖아요. 예? 신입병원에 제가 해보니까 우리 보람 병원은 무슨 기계 시설을 이렇게 샀다가 그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비닐도 안 뜯은 상태로 참고해요. 수박하고. 그래서 감사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기계가 다른 병원에는 또 더 주고 어디 가서 필요해서 써는 거죠. 있어요. 제가 두 지하철 공사 사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실 제가 오늘 통합하는 겁니다, 사실. 그건 제가 너무나 무리한 일이잖아요. 안 될 것이고. 사실 그 생각했습니다, 원래. 근데 그거 통합 안 하는 시간이면 공유 확실히 하세요. 왜? 네. 어쨌든 분이 뭐 잘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너무나 많죠. 구매 과정에 있어서나. 제가 또 우리 어제 사회복지 재단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지금 시설 기관이 300 몇십 군데가 되는데요. 어린이집이 우리가 지금 몇 층 대 지원하고 있죠? 예? 2,500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부 그쪽에서는 차를 산다든지 그러잖아요. 저는 차를 살 때 각각 사게 하지 말고 우리가 대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현대자동차 가서 2,500대를 살 테니까 30%는 떨어져요. 아니면 그 중에 한 100대는 잡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구매력, 바잉파워를 키우는 겁니다. 저는 다른 의회에서 지금 차가 60대가 있거든요. 그 상태도 30% 탔어요. 물론 뭐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원래 차를 안 사? 많이 사니까 이거주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공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게 정말 많죠. 저는 투노인 뭐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임소, 리베로를 주시는 거죠. 지금 별로 형제가 안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또 사전 검토제도 같은 것도 굉장한 혁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건 뭐 우리가 운영하는 행정에서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호텔 구조가 너무 얕은데 사실 비어 있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집마다. 네, 사실 공간도 지금 비어 있는 방이 많습니다. 제가 그 공공연을 좀 유치할까요? 지상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BNB의 방식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뭐 쟤는 자 한번 볼까요? 쟤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1년에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현대그룹에서 이 금년에 퇴직하고 있는 이 가운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사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동시에 각종 이 시설이나 이런 쪽에요. 예컨대 어린이 뭐죠? 저 지역아동센터, 명예센터, 어느 초등학교의 명예교장, 아니면 우리 무슨 사업할 때 뭐 명예 무슨 당장, 아니면 명예극장 시키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하겠습니까? 와서 예컨대 학교 가면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물건 사다 주고 책, 저기 도서관에 필요한 책 다 안해주고 필요한 사람 연결해주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이것만 하면 저는 아마 1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퇴직하시는 아주 그분들은 이미 연금 다 받으시기 때문에 사는데 걱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분들을 평생 명예 관자, 도서관 명예 도서관자로 한번 시켜보시라고요. 그럼 우리 얼마나 신나게 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대사님 계시지만 대사님들 검사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십 명 되시죠? 그럼 그분들 모시다가 저는 어디 학교의 명예교장님 아니면 어디 뭐 명예관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지혜, 또 다 도움하죠. 그럼 제 월급 좀 많이 올려주세요. 이거 하나 1조 원에서 불러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사실.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다고 제가 이거 얼마나 재벌됐겠어요. 네, 흥이시죠. 다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 우리 직원들
여기 힘들지 일하는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빨리 눈이 걸려요. 이거 말하자면 내가 어떤 과장님 아니면 어떤 팀장이 그것도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한테 이거 하라는 것도 이게 무슨 일인지 맑게 알아듣는데 그것은 걸립니다. 제가 시장 군수 학교를 열었어요. 전국에. 그래서 시장 학교를 열었는데 그 시장님들을 모시고 해외 일본을 갔어요. 한 10명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전라북도 완주 이분이 왔는데 3명을 딱 들고 왔어요. 과장 데리고 왔어요. 일본은 여러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세 사람은, 네 사람은 몰려다니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자. 거기서 땀박땀 결정해 버린 거예요. 다른 정평, 방송인, 노인들 오셔가고요. 참 좋네.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힘듭니까? 완전 인상이 보이시잖아요. 네? 아예 그냥 희망 잡수에 딱 공무원 딱 짱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공무원들한테 매일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를 저는 우리가 지금 대회나 제가 요과나 시장 괜찮더라고요. 요과가 약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더 환상적으로 보고 시켜야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근데 30년은 중요한 도시에 우리가 딱 짱박아놓고 아이디어에 파이프라인이 맞는 거예요. 저는 외국에 갔다오면요 진짜 걱정입니다. 비행기에서 누굴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냥 저글선 다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많이 타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말씀 드려주는 거죠. 저는 정말 외국에서 배관들이 문제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다 갖고 오는데 그냥 무슨 것이죠? 문익점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농담 아닙니다.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세상에요 외국 이런 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국에 통화해서 그런 생각의 사람들하고 평생 혁신을 좋은 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제가 다 제가 얼마나 그런 분노와 안타까움을 하는지 아세요? 저희들요 그 충북도를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부죠 도지사 이원종 시장이 말고 이완 지사. 우리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쫙 한 시간 동안 여러 주제로 쭉 발표를 했어요. 발표 기회를 좀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좋다고. 그냥 저녁에 막 수화장에서 다 잡으려 했는데 부시사도 주셨어요. 생각해서 오신 거고 최아무네 이름 아껴야 우리 박사더라고요. 우리 다 한다 이거예요. 네? 다 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가 지면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은 다 알면 그렇게 하죠. 그분들 평생한 건데 그래도 이게 신선한 게 뭐가 있는가? 특별한 게 뭐가 있는가? 100개 중에 한 개만 찾아도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한층에서 보셔야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딱 보고 알잖아요. 저 사람은 문제라는 거, 시비가 있다는 거 알죠. 그래도 실력이 그런데요. 오히려 아닌 것에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늘 중요했어요. 순척각살입니다. 상대방이 앞에 계시고 제가 적잖아요. 자기 얘기만 듣는 줄 알아요. 반대 얘기 적어요. 저는 아닙니다. 알아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뭘 제일 주관으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좀 엉터리 것이고 아예 말을 안 들어버려요. 바보예요. 그 시간 어차피 앉아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자세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본론을 잊어버렸네요. 본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실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는 과정 팀장님 때문에 친구도 데려오세요. 시장시대.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저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시간이고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훨씬 이제 이게 뭐가 문제고 이 시장이 뭐를 지금 얘기하는가는 딱 알아듣죠 이제는. 오늘 이사과장님이 잘 써요. 팀장을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연해서로 느끼고 이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얘기한 거니까 사람이 가져가서 일하는 참 힘들죠. 그런데요,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던 사람은 많은 친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해갖고 일주일 동안 해갖고 아니면 한 달 동안 해갖고 올리면 이거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왔어? 내가 말하는 게 이렇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 넘길 거 없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한 사람 쭉 정리한 거예요. 그럼 바로 왜 올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위에서 결정하는 데가 그 사람은 왜 있습니까? 그럼요, 알아서 이런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 하나 보라든지, 아니면 요 자료를 보라든지, 내가 어제 웹사이트를 봤는데, 이거 좀 찾아보라든지, 이렇게 금방 얘기해 주시죠. 그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구수한 문제가 정말 일주일만 남는 거를, 그 밑에 사람은 완성을 시키라는 얘기가 전부, 예? 그럼 한 달이 걸려면 이게 제대로 안 되죠. 그 사람은 엄청 고생하고, 나중에 나오고 보면 형편없고, 이런 바보들은 왜 하냐 이거예요. 완성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후한 단계에서 막 몇 차례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아무래도 저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입장에서는 제가 반응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혼자 선택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가져가서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 돈 든대요.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단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첫 단계에서 이게 저는 일을 잘하는 요령입니다. 제가 이거는 아무리 100번 강조해도 재밌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공부자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밑에 직원들은 옹사한 거 가져가서 그냥 깨질 거다 이런 걸 하잖아요. 깨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깨지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의견을 보완하고 함께 이렇게 숙성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도요, 제가 글을 빨리 잘 씁니다. 사실은. 근데 책을 많이 쓰잖아요. 1년에 몇 번씩 나왔죠. 이제 그렇지만. 근데 그 책이나 글을 쓸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친구사에 글을 제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7개 내지 9개짜리를 사실 2주 전에 청탁을 받았었고요. 2주 결국 하루 전에 씁니다, 사실. 그 13일 동안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갖고, 글쎄, 그럼 결국 못 쓰다가 마지막에 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는 거, 이거 만난 순간, 그냥 써버려요.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안전하게 다 써버려요. 일단 뭔가 메시지를 채웁니다. 아니면 들면 안 씁니다. 그리고 프린트아웃 딱 해가지고요. 침대에서 쳐다보고, 화장실에서 하고, 아침 출근할 때 보고, 그래 버리면 당초에 썼던 것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그게 최고의 힘입니다. 문서 자체도 마찬가지죠. 네. 네. 저는 꿈 하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요. 저는 그냥 큰 것만 말하고, 그대한 것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디테일로 가면 너무나 부족하죠. 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너무 차이입니다. 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많은데요. 동사무소 승인 되겠다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장 한 달 갔다 온다고 소리 많으니까 다 저도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는데.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테스트 받는 거 제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4-5년 정도 되면요. 일부 해외에 가서 몇 달을 가옵니다. 연락을 안 와요. 그럼 사실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안심이 되죠. 이제는 매우 피곤해 됐구나. 그럼 딱 떠나기가 되더라고요. 한 5년 됩니다. 근데 이건 지난번에 어딘가에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정말 10명의 서성을 꼽으라고 하면 딱 한 명 꼽을 분이 이 뿌리기 빛나고 한창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을
공무원들 맨날 같이 지냈는데요. 제가 저작권법 강의하는 사람이 혼났습니다. 제가 저작권법에 전문가거든요. 책도 썼습니다. 근데 아니 우리 뭔가 그 도면에 꼬치꼬치 묻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하도 이 사람은 꼬잘꼬잘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무슨 저기 그 직원들이 글자 틀리게 있으면요 총살을 할까요? 그런 거입니다. 하도 꼬잘꼬잘하니까 어떤 친구가 망원경을 가서 그랬어요. 멀리 좀 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은 다 대통령되고 장군되고 다 되는 자기는 그냥 승리가 되겠다. 나와 같이 동사무소 승리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숲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디테일입니다. 이것에서 많은 경우에 선택을 합니다. 지금 뭐 한국은 이미 이제 기본이 돼 있는 사회잖아요. 우리 관련사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 딱 돼 있는 거죠. 뭐 대통령 누구든 시장 누구든 되게 돼 있죠. 기본은. 그런데 완성을 높여야 됩니다. 훨씬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진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치밀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민단체입니다. 진짜 공포의 고관이었습니다. 저하고 회의했더니요. 그날 아까 뭐 우리 좀 부과장님 뭐 하룻밤은 못했더라고요. 몇날 며칠 잠못 자면 얘기했는데 뭉쳐지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얼마나 제가 자제하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시죠? 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을 딱 만들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모든 구멍들을 다 막아놓는데 모든 성공 가능한 수단과 방식들을 다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방석과 또 아까 뭐였지? 네? 멍석. 네.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변하죠. 그대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또 변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상을 모든 것은 다 이중적이에요. 근데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전직 시장 취임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뭐 그걸 어떤 식으로 취임이 됐습니까? 물론 바꿔내야죠. 바꿔내거든. 그렇지만 웬만한 거는 좀 들어가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대안을 확실히 만드는 것까지는 그대로 가야죠 당연히.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니까요 유명한 분들 그렇게 아주 전문적이지는 못했어요. 왜냐? 오늘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난번에 어느 사람 보니까 1년 넘은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과정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한국 대표 동산 직접 저희 보는 부산에 자기 대표님 한 명을 뽑혀서 가보니까 우리는 영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잖아요. 문제는 더구나. 근데 한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이유는요. 영어를 못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화학 수업에 들어가보세요. 근데 인문 공부한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겠어요? 한국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영어는 누가 못 알아듣죠? 영어를 보면. 수시로 바뀌잖아요. 평생을 그 자리에서 계속 그것만 배운 사람하고 어떻게 경쟁이 게임입니까? 그래서 이건 확실히 바꿔야 된다. 물론 이건 제가 오늘 확인해보니까 이 대통령령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채용하게 됩니다. 상담되고는. 그것도 정해지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뭐 오시도 드시고 아니 국업으로 들어온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지자들 중에 처음에 차장, 부장, 상무, 정무 이렇게 사장으로 올라가는 그 트랙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트랙은요. 이런 대기자의 트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민망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수 친구들은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은요. 거기는 뭐 무슨 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북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평생가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열심히 잘하면 국장은 대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국장은 안 되지만 국장급 대우를 해줄 수 있죠. 아니면 명예로라도 제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명예를 해주죠. 대기자처럼 네? 대공무원이라고 아니 이런 거 보세요. 네? 제가 저한테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하는 게요. 내 아이에게 평생 내가 서울시에서 공부하고 어떻게 네? 3만 원을 못 달고 그만두냐. 근데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서 13년이 됐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 그분들에게 명예상고관 아니면 뭐 무슨 전문공무원 좋은 이름 하나 붙여주세요. 아니면 행정달인 달인이라고 그죠? 네. 이런 이름 하나만으로 저는 강원도 신명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한 곳에서만 귀신이 되게 돼요. 네? 척하면 다른 이런 사람들 적어도 저는 한 20%, 30%는 각과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통찰하는 분입니다. 그 시대를 깨뚫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오늘 안에 있으면 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이게 바람되는 반응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내가 다 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네? 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또는 다른 분야의 얘기들을 많이 보시라는 겁니다. 책으로도 보고요. 네. 이건 왜 이거 썼는지 오늘 제가 이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기 충북 그 여행 중국 총재가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 유튜브하고 지금 비행기 집들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 바로 뒤에 상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사든지 50년간 장기인데 아주 금통했다고 지금 오늘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백채를 그래서 의료관광 연결해서 6개월짜리 와서 우리 서울시병원 연결해서 그 진료도 그다음에 그 뒤에 산들 이 트레이를 운동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쫙 만들었고 가셔서 이렇게 다 팔아먹자고요. 네. 그래서 저는 통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박도 못 내다보고 뭘 딱 치웠는데 나중에 소유를 쓰신다든지 이런 거 지금 뭐 한두 명이거든요. 아마 낭비되는 예산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서울시의 인구학적 변화가 이만큼 일어났는데 뭐 옛날처럼 하니까 망하는 거죠. 저는요 이미 옛날부터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일본에 가보니까 이 도심이 붕괴되는 거예요. 구도심이 붕괴되고 있는 현상이 일본에 너무나 심각해서 내각부 산하에 총리가 주재로 하는 이 구도심 활성화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 위원회는 총리입니다. 일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꼭다치 하거든요, 지금. 그러자면, 아니, 구도심이 있는데요. 도심이 있는데, 그 한 1, 2km 떨어진 데가 아파트 단지 확 때려 짓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구가 그쪽으로 몰려갈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 인구가 더 늘어나지도 않는데, 지방 도시에서. 아, 그러면 여기 붕괴될 때 너무나 뻔한 거죠. 제가 그때 아마 서울시민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오성 시장님이 저를 불러서 사고기상 강의 한번 했던 적이 있죠? 히로시마 노래 말씀드렸죠? 히로시마는요, 그 랜드마크나 이런 거 만들 때 칸나이 지역, 그 구도심을 미리 다 정리했습니다.
신도심이 만들어지더라도 부도심이 붕괴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기자들 계속 묻습니다. 당신이 이 중에 무슨 일로 1억이 남는 시장이 되시냐?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안 하는 시장으로 남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뭘 큰 걸, 새로운 걸, 우리 새로운 걸 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간단하게 잘 정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헛된 숫자들을 거기 하지 말자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경제로 정리하고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헛상인 숫자들을 왜 챙깁니까? 저는요, 제가 3년 될 때 딱 10,000명밖에 안 됐지만 우리 1억 붙었습니다. 이 얘기 환경공연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환경공연하면 50,000명이래요, 애들이. 근데 6천만 못 걸었어요. 저는 헛수로 다 지어라고 했습니다. 널 알짜배기 보면. 그 통계를 제대로 관리해야지. 대한민국 통계가 이게 문제잖아요. 헛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숫자 떨어져도 제가 문제없자고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소식도 하세요. 실제가 중요한 거지. 컴퓨터하는 숫자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예컨대 디자인 정책. 제가 사실은 굉장히 디자인에 강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강의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때 시험 계실 때. 네? 큰 틀어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디자인 재단에 그래서 역할을 드렸죠. 네. 수제화 프레임, 수제화. 그거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산업과 디자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네. 사실 기업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아까 시민하면 꼼꼼한 문제들이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서 좋죠.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붙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통종합명이라고 공부하셨죠? 네? 우리가 그 세대잖아요. 근데 그 전통종합명에 제가 많은 문장 배우고 있어요. 저는 학원 안 다니거든요. 가장 배우는 거. 요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No stone was left unturned. 그러니까 어떤 돌도 한번 안 돌려본 적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걸 다 했다 이겁니다. 안 해본 생각이 없는 어떤 문제를 딱 지적하면 우리 타이프 생각이 맞는데요. 이건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제가 한 달만 견본으로 한번 이렇게 챙겨볼까요?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다 제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장님 그런 소리를 왜 하십니까? 우리가 다 벌써 공부했는데요. 보세요. 딱딱 하고 나오시는 그런 경쟁을 할까요? 다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벽 가로막혀 있죠? 이거 통과 못합니까? 네. 때로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저기 뛰어넘어서 저기 가면 되잖아요. 온갖 방법을 고민하면 다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런 모습들, 목표, 이정수 선생님. 이거 다 가능하시죠? 네. 대화를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있어요. 제가 변호사인데요. 내가 꼭 이겨야 됩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왜냐? 고민을 계속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있었죠? 토지 통합 부담금 제도라는 게 한 개 있었습니다. 그 소송 제가 맡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사실. 제가 거의 억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몇 달을 했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정말 고민이 됐죠. 제가 사법연수원생들한테 리서치도 시켜보고 또 동료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저는 판사한테까지 갔어요.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거에 물어보셨으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있습니까? 꼭 이겨야 되니까. 네? 변호사는 그래도 돈 앞에는 그냥 완전히 오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해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을
끝에 갔다 오는 기업인데 이 평소에 그거에 보지도 않고 팔려버리더라고. 그게 마침 제 가방에 있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그동안 제가 생각 못했던 딱 한 부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제가 하나 찾아서 이런 용기가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잘 안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렇게 만날 수도 없겠어요. 그랬더니 그거 그렇단데요? 제가 중에서는 딱 써내고 그랬습니다. 네. 정말 똘똘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뭡니까 이게? 소크라테스가 왜 소크라테스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이게 답답하잖아요. 전 뭐 종교인이 아닙니다. 정말 똘똘하게 그러거든요. 답이 나온다 이게. 길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 뭐든지 좀 재밌고 즐겁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좀 즐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휴가 진짜 가시고요. 예? 이거 계시죠?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휴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갔다 오시면 일이 더 잘 되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요. 왜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이제 리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크레이션. 그러니까 그건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크레이션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졸업식은 뭐라 그럽니까? 커맨스먼트 그러잖아요. 커맨스라는 말 시작하는 뜻이거든요. 사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이제 비로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 같죠. 저는 사실 많이 쉽니다. 몇 년에, 2, 3년에 한 번 정도는요, 몇 달씩 쉬어버리죠. 물론 인제 힘들어졌지만. 그렇게 해서 모아서 갈 수 있나요? 몇 년치를 모아서 몇 달 쉬어버릴 수 있나요? 네. 제가 만약에 법령에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나서 3년을 정말 추다 이랬습니다. 약간 더 쉬겠습니다. 쉬게 쉬어야죠. 아니, 공공조직이라고, 물론 기본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자기가 그만큼 예를 따라 정리하게 되면, 그런 인물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재단, 다른 건 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정말 완전히 공공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작이었고, 딱 몇 년이면 사회적으로 확립된, 이스타일리시된 기구로, 기관으로 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실 그렇게 공부만 맨날 심어주고 이만 불모가 되겠습니까? 제가 3년이면요 한 달을 휴가를 줍니다. 5년이면 3개월을 걸렸습니다. 10년이면 1년을 쉬겠어요. 지금은 대부분 쉬고 있죠. 다 10년이 지난 중이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안식년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그걸 우리 주장하자고요. 친하시죠? 그래서 서울시 아주 대단한 사장님입니다. 서울시 초원에서.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만, 제가 뭐 박물박사입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많다고요. 그런 거는 지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느 분이요, 자들어서 뭐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거 보고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저희 얘기했더니 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얘기하기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 그 다음날 가서 교과형님한테 어제 내가 좀 잘못 생각났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시고 내 얘기는 잊어버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거예요. 굉장히 착하게 보이는 과장님이셨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해서 시장님 그거 결국 시는 손해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그렇게 원수처럼 다 하겠어요. 왜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보통 나중에 생각해보면 집사람 되게 유명한 경우 많으시죠? 네? 아니,
대답 맞습니다. 대다수 맞죠. 거의 여성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직접 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이 경향을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차마 이제 나타난 소리를 못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내는 거 보면 고맙죠. 직장인들 신뢰감 생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라는 게 저는 사실 상하관계라는 참 쉽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조직이 생겼거든요. 근데 사무국장이 뭐 평생 하다 보면 평가 들어가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물론 뭐 공인 조직이 그렇게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힘이라든지 신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관계로 제 앞에서는 말뭐 이상하게 했다고 제가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막 와서 좀 따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제가 가슴 속에 담아두겠습니다. 네. 아니, 담아둔다니까 그게 오해될 수가 있겠네요. 못 방해하는 거. 아니 지금 근데 저 실장님 제가 저한테는 여러 가지 그거 이런 거 얘기하셨죠. 네. 그렇다고 제가 인상 쓴 적이 있나요? 아니, 지금 이렇게 또 유순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부사된 수업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내가 사업연구원인데 최종현 차장검사를 그 당시 수호지검 차장검사인데 그분이 서울연수원 교수이셨고 그분 저한테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니 내가 검사 생활하면서 차장검사는 높은 거거든요. 부장검사도 높은 거예요. 검사한테 찍힌 검사인데 나는 이렇게 다른 기업에 있는 친구들하고 생각하면 비교해보면 그 친구는 얼마 호텔에도 가고 뷔페도 먹고 그러는데 나는 1년에 좀 몇 번 가나. 그런다고 내가 그 친구가 인생 무상도 안 좋은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지금까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고소피용자 이런 사안이라 부자들은 바꿔서 해야죠. 그죠?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말 뭐랄까요? 우리가 무슨 권력을 따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요. 부자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좋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 무한식이요. 또 엄청나게 잘해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무원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컨셉과 관계가 없다. 공무원으로서 기본 자질까지 그건 떠나시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가 정말 공성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공자가 말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늘을 물러서 그러면 그걸 통한테로 사자성어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좀 크게 얘기해보세요. 아니 네 글자로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자꾸 생각이 근데 아무튼 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떳떳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만약에 한다고 좀 이런 일은 정말 소신껏 이렇게 결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죠. 그러니까 소신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기본 일본 자기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처음에 공무원들, 또 특히 그런 부서들 있잖아요. 지금 사고 펑펑 터지고 있잖아요. 어제 저는 중남부에 뭐죠? 자기 친인척을 뭐 공무원으로 몇십 %를 했다는 거. 진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중남부 만약에 좀 뭐 알아보니까 지금 몇 개 구청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해당 구청장님의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그 구청은 2년 떨어져요. 피곤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공직자의 명예 이런 것은 항상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건 안 되면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번에 하이시티나 이런 거 보시면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으로 다 이해관 계가 있는 건데 정말 공정하고 정말 그럴 수 있도록 정말 끝나는 것까지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일찍 나가셔서 사고 소리 났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청탁을 대처하는 데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와서 막 골치 아픈 분들 이러시면 자꾸 제가 불안해하게 그분이 불안해하시게 자꾸 뭐 일어났다 그리고 제가 뭐 충분히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제 말을 절대 믿지 못해요. 제가 그 사람 앞에서 하는 말 아셨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실무자의 의견을 100% 저는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럼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그 인사나 이런 쪽에 뭐 시의 쪽 이런 말 얼마나 청소를 많이 합니다. 한 명도 단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왜 들어줍니까? 어떻게 그게 타협이 돼서 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특히 그 지역구라는 있는 분들이니까 시의 분들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그게 판단해서 우리의 큰 정책과 어울리지 않는다면야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정책에 완전히 어우러지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를 압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이 말 저는 좋아합니다. 강철처럼 강하고 부담처럼 부드러워요. 그리고 신속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경우에. 그래서 이 정책이 이런 것에 저는 컨비네이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칙은 너무나 강조해야죠. 그렇지만 또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생각해보면 또 얼마든지 길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아니면 또 그 다음 자선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겁니다. 남의 집으로 날아가서 벌써 이게 알리, 무함마드 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터치 알리라고 하죠.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헛방이 많습니다. 자기가 지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작게 하면 됩니다. 작은 것이 계속 쌓이면요. 굉장히 큰 게 돼요. 양이 지금 크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가능하면 긍정적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뭐든지 저 사람 공틀인데 저 사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시작하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없다니까요. 그래도 뭐 혹시 그런 말이 없냐? 저거 괜찮은 말이네? 수초에 딱을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시죠. 이거 한국 사연 좀 이제 없애주세요. 주시고요. 자선, 예산, 보면 아까 제가 공간 찾아보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산, 아마 우리가 추진되는 건 얼마나 추진이고요. 예산으로 시도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비예산 사업들이 보면요. 이거 정말 자꾸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될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소셜 임팩트 보드 찾아주시라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1억 달러는 이거에 쓰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예방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러자면
지금 의료비용 서울시민이 지출이 이렇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금감에 그 의료비용의 10%, 아니 10%, 5%만, 아니 1%만 써도요. 처음에는 어린이 병원 안 가서 좋고, 병원 안 들여서 좋고, 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합니다. 여기는 거의 그냥 투자 상품처럼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서울시의 그 자살률이 지금 예컨대 뭐 얼마나 그러면 자살률이 예컨대 1%. 그러면 그걸 0.5%로 낮출 테니까 우리는 지원해라. 민간단체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살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비용을 다 계산해가지고요. 이거가 5년 사업으로 딱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공 구성까지 딱 계산합니다. 그 중간에 은행이 있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특징자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적용하면 보세요. 구성하다. 네? 지금 우리가 예컨대 사회복지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사회복지 시설할 때 그냥 가는 계약이 아니라 목표를 굉장히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철두철미 딱 계산해서 그리고 그 계산하면 정확히 주고 잘하면 인센티브 주고 이런 발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행정의 영역에서 소셜 임팩트 펀드를 논문을 찾으셔가지고요. 지금 한국에 이게 아직 소개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시작이 이 말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돼요, 이게. 네? 저는 제가 서울 혁신 기획관실에 나왔잖아요. 네? 혁신은요, 세상에 여러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예산 훨씬 지금보다 절반의 예산으로 지금 해왔던 것보다 몇 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끊임없이 수집하시고 그래서 제가 서울을 사회 혁신의 수도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마 그 지금 우리 주택실장님, 이광희 실장님 이 뭐죠? 옷감 힌트마다 집 짓고 옷감 힌트 짓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 현실하고 해보잖아요, 지금. 네?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외국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땅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늘과 저 땅 밑에 네? 땅 밑은 다 비어있잖아요. 하늘 다 비어있잖아요. 네? 저한테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요만한 집 땅이 막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 상상을 왜 못합니까? 네. 그리고 저는 최고로 우리가 행동을 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 하는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하는 거 그냥 놓으세요. 누군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열정에 받쳐서 저절로 그냥 막 이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비행기 단체들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